난리 났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법 재판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직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건 단순한 절차 변경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정치적 파장, 법리적 중대성 모두를 감안해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는 단 하나, 이 판결 하나로 이재명의 대선 출마가 아예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지요. 과연 대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오늘 뉴스데일리 베스트에서 그 속사정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사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원합의체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심리와 판결을 진행하는 대법원의 가장 높은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통상적인 사건은 대법원 소부, 즉 4명 안팎의 재판부에서 처리되지만 판례 변경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 전원합의체로 넘겨집니다. 쉽게 말해서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단순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정치적, 법리적으로 매우 중대한 국가적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고,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정치적 무게와 판결의 파장을 대법원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방증입니다. 이런 배경적인 요소를 인지하시고 이 대형 이슈를 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대법원은 이재명의 사건을 전원합의체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대법원 2부에 배당됐지만 이 사건이 소부에서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렵고 기존 판례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 사안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따라 13명의 대법관 중 다수의 표결로 최종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구성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이지만 법원행정처장은 심리에 참여하지 않으며 노태학 대법관은 회피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노 대법관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중립성 차원에서 스스로 사건 심리에서 빠지겠다고 결정한 것이지요. 이로 인해 실제 심리에 참여하는 대법관 수는 1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이재명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내 다수 대법관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물이기는 하나 최근 들어 소위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4월 현재 기준으로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 정원 중 13명이 재판에 참여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태학 대법관이 회피함에 따라 이재명 사건에는 12명 중 11명이 실제 표결에 참여하게 됩니다. 현재 재판에 참여하는 대법관들 중 마용주, 박정화, 박순영, 안철상, 이홍구, 오경미, 천대엽, 김섬수, 박영재, 김상환, 서경환 대법관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오경미, 이홍구, 김상환, 김선수 등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반면 박정화, 안철상, 박순영, 박영재, 마용주, 서경환 등은 중도 보수 또는 합리적 중도 성향으로 평가가 됩니다. 즉 중도 보수가 수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엇갈린 이 사건은 법리 판단이 명백히 충돌하는 상황인데 로비나 정치적 개입이 통하기 어려운 전원합의체 구조상 순수한 법리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만 반대로 생각해 볼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재명은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기사 회생한 전력이 있죠. 바로 2020년 사건에서 대법원이 7대5로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고 이때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었습니다. 당시에도 1심 유죄, 2심 유죄였던 상황이 뒤집히면서 정치적 생명이 유지됐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도 대법원 내부의 정치적 균형과 표결 구조에 따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전원합의체 역시 끝까지 확정적으로 예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그리고 주목할 점은 지금이 조기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결 시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상 이 사건의 판결 기한은 6월 26일까지입니다. 물론 이는 강행 규정이라기보다는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지만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이관된 만큼 대법원이 결론을 서두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특히 이미 1심과 2심의 주요 쟁점이 정리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 없고 법리적 판단만 남아있기 때문에 5월 중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린다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 자체가 무효 처리되는 엄청나게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후보 교체 문제로 다시 경량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조기 대선의 판세는 그야말로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이번 결정은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무대가 돼버렸습니다. 전원합의체의 회부는 사법부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으며 이번 판결은 보수 진영은 물론 중도층 유권자들에게도 엄청난 파급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재판이 언제 잡히냐, 유죄냐 무죄냐 이런 결과뿐 아니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어떤 커다란 정치적 불확실성을 안겨준다는 점입니다. 이미 선거전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언제 어떤 내용의 판결이 나올지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심리적 피로감을 주고 정치적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재명 입장에서는 유권자 신뢰를 얻어야 할 시점에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론의 핵심 이슈가 공약이 아니라 재판이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는 대선 전략 전체에 큰 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재판은 단순히 정치적 논란으로 치부될 일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2심의 잘못된 무죄 판단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중대한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엄중한 범죄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면 이는 앞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잘못 세워지면 제2의 이재명, 제3의 이재명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판결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내려져야 하며 바로잡히지 않은 2심 판결은 반드시 시정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